안녕하십니까, 루키임입니다. 이번 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왜 참패했는지, 왜 패배했는지 그것을 총정리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의 이번 대선 패배 제1원인은 이낙연, 박근혜, 문재인 세 사람의 합작품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작년 1월부터 쫙 오르기 시작했던 이낙연 대세론이 꺾인 것입니다. 이낙연 대세론은 이낙연이 작년 연초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503 박근혜를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또 통합정치를 위해서 사면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 언론들, 저를 포함해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시 총리 출신 당대표와의 내밀한 상의와 논의와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그걸 노골적으로 밝히지 않고 뜸을 들이면서 여론과 언론의 간을 본 거죠. 지금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차후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때가 지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낙연을 통해서 한번 간을 보자, 이렇게 살짝 빼면서 간을 본 거죠. 근데 당시에 절반 정도는 맞다, 지금 사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또 친문 계열 이른바 강성 친문 지지 세력들은 무슨 소리야, 안 된다, 호남 쪽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의원들도 시기상조다, 이러는 바람에 이낙연 혼자서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이낙연 대세론이 완전히 묻혀버린 겁니다. 이낙연의 대세 상승이 꺾여버린 겁니다. 거기서 그 이후로 이낙연은 대권 가대에서 전혀 길을 피지 못하고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이번 대선 총체적인 패배까지 온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간을 보았고 그리고 빠져버렸고, 이낙연이 표를 못 치면서 희생이 된 거죠. 그걸 다시 뒤집어 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가 이낙연을 떨어뜨리고 문재인 정권의 연장과 민주당의 집권 연장을 파괴시켜버린 거죠.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친문 세력과 문재인 정권이 구치소에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식물인간처럼 버티고 있던 박근혜에 의해서 괴멸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번 민주당 대선 패배의 제1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 이번 대선 패배 원인은 1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우왕좌왕한 것입니다. 누구를 대선 후보로 세워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거예요. 분분한 거예요. 운동권 출신은 그들대로 갈라지고, 친문, 친노 이쪽 의원들도 역시 이쪽 저쪽 줄서기, 눈치 보기 이런 것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좀 더 강한
패기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 아, 이 후보는 너무 유연해, 너무 약해. 이런 거였죠.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더 강력한 추진력이 있지 않겠어?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낙연 쪽에서 대장동 비리 관련 그런 문서들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이랬을 때조차도 1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 대장동 사건 사태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비판할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대패착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국민 감정, 국민 정서를 깨우치지 못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의 최대 과오가 주택 문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LH 사건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의 부정부패, 거기에 말할 수 없이 깊은 심연의 어떤 폐열감과 자괴감과 아주 비통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국민들 앞에 대장동 사건까지 터뜨려 줬으니 자기 내부에서 스스로 그럼 거기에 희생양을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본인이 뭐 아니라 그러는데 본인이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뭐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뭐 특검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해봐야 아는 것이고 우리도 잘 모르겠어 밀어붙이지 아니한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이번 대선의 패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180명 전원의 책임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 특히 호남 쪽에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실수는 호남 출신의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응집력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결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지방색, 지역색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DJ를 이을 한 사람의 인물은 만들어내자. 그렇지 않아도 이낙연 대세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밀고 나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낙연 후보는 특히 중도층에 대해서 많은 어떤 외연이 확장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더 확장시켰으면 판세는 알 수 없는 흐름이었을 겁니다. 중도층의 표심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폈다면 대선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호남 당원들이 역시 판단 착오를 한 거예요. 호남의 인물을 키우지 못한 거죠. 전략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남 후보면 어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문재인처럼 이번에 한 번 더 해보죠. 뭐. 그것이 저는 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리스크가 많고 대장동이라는 핵폭탄급 비리 연루된 내용들이 폭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하게 안일하게 대한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그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죠. 네 번째 민주당의 이번 대선 패배는 역시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한 점, 노동자 출신인 점, 소년공 출신인 점, 추진력, 패기, 어떤 사이다 같은 정치 성향 이런 건 장점이고 좋은 점이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가족사, 가족 내외, 형제 간에 뭐 이런 가족 간의 그런 국민이 느끼기에 비도덕적인 면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그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180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호남 당원들이 넘지 못한 대장동의 수렁과 그 늪에 빠져서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국민의 표심,
유권자의 표심이라는 건 수사의 결과가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빵빵빵 방망이를 3번 두드려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 촉.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은 그 정치적인 느낌, 대선 판세의 어떤 선택의 촉, 그것이 엄청나게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직도 모른다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당 사람들, 당원들과 국회의원, 이해할 수 없는 판단착오를 한 겁니다. 희생양을 내세우고 대세론을 밀고 갔어야죠.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뭐 깻잎만큼의 차이라고 하지만 0.7% 내외 24만 명 5천만 국민에 비하면 깻잎 한 장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저도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투표를 해봤지만 이런 깻잎 차이는 참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것은 서울구치소에 점잖게 앉아있던 박근혜 소위 번호 503을 달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180명의 어리석은 국회 민주당 의원들과 또 호남 당원들의 어떤 판단 미스 그리고 이재명 본인의 어떤 비도덕성과 대장동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 그것이 이번 대선에 패배한 4대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고맙습니다. 루킴이었습니다.